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할 내용은 부가가치 실무에서 6번째 단원 매입세액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과세표준에 의한 매출세액 살펴보셨고요. 이번 시간부터 매입세액 순서를 한번 볼 텐데, 매입세액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살펴볼 거고요. 공통매입세액에 따른 안분계산과 정산, 납부세액 재계산, 기타 공제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나 공통매입세액, 납부세액 재계산 이런 내용들은 이론학습에서 끝낼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프로그램을 통한 실무적인 작업을 해보셔야 이해가 훨씬 잘 가는 부분이긴 합니다. 이론만으로는 내용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최대한 깊이 있고 상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할 테니까 집중하셔서 수업에 강의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매입세액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준비되셨다면 출발합니다. 매입세액의 기본적인 개념, 의미부터 한번 살펴보죠. 매입세액의 범위라고 나옵니다. 어디까지를 매입세액이라고 하냐? 단순하죠. 재환의 용역을 매입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인 매입 단계에서도 발생하고 재화를 수입하는 단계에서도 매입세액은 발생하는데, 제일 첫 번째는 세금 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입니다. 세금 계산서가 대표적인 증명이죠. 세금 계산서는 공급자가 발행하게 되는데, 우리가 재화를 매입하고 부가가치세를 지불하고 거래징수 당하고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면 그 세금 계산서에 작성되어 있는 세액, 공급가액에 대한 세액이 기본적으로 매입세액이 된다라는 거고요. 공급자가 발행해주지 않았을 때 역발행도 가능하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매입세액도 매입세액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대신할 수 있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영수증을 받은 것에 대한 매입세액도 매입세액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의제 매입세액이라고 해서 매입세액이 아닌데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부가가치 신고서에 보면 매입세액란이 있고요. 여기에 보면 세금계산 수치분이 있는데 10번행과 11번행은 조금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10번행은 일반적인 매입을 말하고요. 11번은 고정자산 매입인데 회계에서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전표 입력할 때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전표 입력을 하면 자동적으로 11번행에 반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다른 내용은 저희가 뒤쪽에서 살펴보겠지만 이번 시간 조금 살펴보실 내용은 14번의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과 16번의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입니다. 원칙적으로 우리가 매입을 한 상태에서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 그럼 이 세금 계산서 한 내용이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공제가 될 수도 있고요. 공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바로 뒤에 만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자, 내가 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공제가 가능하다면 10번이나 11번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럼 상대적으로 공제가 되지 않는데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 불공제 항목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면 이 10번이나 11번행과 함께 16번행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란까지 같이 금액이 반영되게 됩니다. 저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보다 지금은 이 14번에 나오는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을 한 번 더 정리하고자 하는데,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은 세금 계산서 이외에 원칙의 매입세액은 세금 계산서가 1순위이지만 세금 계산서가 아니어도 공제가 가능하다. 그걸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이라고 합니다. 이 14번 란에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은요, 신용카드 매입이 대표적인데, 물론 신용카드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까지 다 들어갑니다. 어쨌건 신용카드를 매입을 하게 되면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으로 부가세 공제가 되는데요. 여기도 1번과 고정 41번 란과 42번 란으로 나뉘어져 있고, 43번에 의제 매입세액은 저희가 뒤쪽에서 만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문제는 뭐냐면
16번에 있는 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제가 조금 전에 세금 계산서와 연결된다 라고 했습니다. 원칙에 매입하면서 세금 계산서가 있다면 부가세 공제를 받아야 되니까 세금 계산 안에 들어가고 매입세액 인정이 되지만 공제를 못 받는다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들어갑니다. 자,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얘기 드리는 겁니다. 이 14번행에 들어가는 건요.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같은 것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가장 중요한 건 공제가 되는 것만, 공제 가능한 것만 여기에 반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바로 뒤에 만나겠지만 저희가 일반적인 비용에 접대비라는 것이 있죠. 물론 현재는 접대비가 세법에서는 접대비란 용어를 쓰지 말고 기업 업무 추진비라는 항목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접대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가 공제되지 않는 불공제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접대 관련 매입세액을 가지고 내가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 이 접대 관련 매입세액 지출하고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면 세금 계산 관련 내용은 10번행과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16번행 두 곳에 같이 들어갑니다. 세금 계산서 있기 때문에 10번행에 우선 반영이 되고 부가가치세가 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16번행에 한 번 더 들어가는데요. 문제는 이 접대 관련 매입세액을 세금 계산서가 아니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어떻게 되냐라는 건데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 접대 관련 매입세액은요. 부가세 공제가 안 되죠. 얘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아예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무적으로 얘기하자면 부가세 공제 관련되는 게 매입 매출 전표에 넣는다라면 이 경우는 일반 전표에 옮겨서 작성이 되기 때문에 아예 신고서에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신고서 수기 작성과 관련된 파트에서도 언급을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염두에 두어야 될 건 14번행에 들어가는 건 부가가치세가 공제되는 것만 들어간다라는 거 생각하셔야 되고 부가가치세 공제가 안 되는 걸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 영수증으로 수취했다라면 그 내용은 신고서에 아예 반영이 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은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입세액은 이와 같이 매입한 재화나 용역을 매입하거나 재화를 수입했을 때 발생한다라고 했고요. 징빙에 따라서 신고서에 들어가는 내용은 조금 다르니까 저희가 신고서 수기 작성 파트에서 한 번 더 상세하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서 연결돼 설명드린 내용은 조금 챙겨주시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제 매입세액 공제 한번 만나보시죠. 조금 전에 보신 신고서에 기타 공제 매입세액란에 의제 매입세액 공제가 있었는데 의제 매입세액 공제란 과세사업자가 면세되는 농축수 임산물을 원료로 해서 제조, 가공, 재화, 용역이 과세되는 경우에 면세되는 농축수 임산물의 매입가액에 일정 공제로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제도다라고 나옵니다. 원론적인 설명이 조금 길죠. 자, 있는 그대로 설명하자면 매입세액 공제는요. 매입세액 공제를 해준다라는 건데 의제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의제라는 말은 아닌데 어떻게 아닌 것을 맞는 것으로 인정해 준다라는 거죠. 우리가 매출에서 매출이 아닌데 매출로 봐서 과세하는 간주 공급이 있었다면 매입에서는 바로 이 의제 매입세액이 매입으로 인정해 준다라는 건데 출발점은 이겁니다. 면세재화를 매입하셔야 돼요. 면세재화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부가세가 없습니다.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거죠. 면세재화를 매입해서 이 면세재화를 과세재화 생산에 사용했을 때, 소비했을 때 면세 매입 중에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인정을 해준다. 자, 면세는 부가세가 없다. 하지만 그 면세재화를 매입해서 과세재화 생산에 썼다라면 일정 부분 부가세 공제를 해준다라는 건데 매입가액에 얼마를 면세로 매입했느냐 여기에 공제율을 일정한 공제율을 곱하게 되는데요. 가장 큰 특징은 면세재화를 매입해서 과세재화 생산에 써야 되니까 매입한 것이 원재료일 때만 해당됩니다. 일반적인 저희 자격시험에 실무적인 자격시험에 어떤 내용이 나왔었냐면 의제 매입세액 공제의 대상이 되냐 되지 않느냐를 판단할 때 쓰레기 종량제 봉투
아니면 방역비용 이런 내용들이 면세인데 의제매입세 공제 대상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구분하는 게 문제에 나왔습니다. 의제매입세 공제는 이런 항목이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간단합니다. 면세여야 되고요. 매입한 게 면세이면서 원재료에 해당될 때만 의제매입세 공제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를 공제해 주느냐? 업종별로 공제율이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인 제조업은요. 102분의 2를 공제 받게 되고요. 그 중에 중소제조업이나 개인사업자는 104분의 4를 해줍니다. 자, 2%를 해주거나 4%를 해주는 거 아닙니다. 일반 제조업은 102분의 2, 2%가 조금 안 되고요. 중소제조업이나 개인사업자는 104분의 4를 해줍니다. 법인 음식점은 106분의 6을 공제받을 수 있고요. 음식점 중에서 과세표준 2억 초과하는 경우는 108분의 8을, 2억 이하인 경우는 109분의 9를, 매출액이 작을수록 공제를 조금 더 해주겠다라는 거죠. 과세 유형장소는 개인과 법인 구분 없이 102분의 2를 공제를 해줍니다. 이러한 의제매입세액에 대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된 증빙, 매입할 때 어떤 증빙을 수취해야지 가능하냐라는 건 참고로 봐주시고, 사실 이 내용은 저희가 이론 파트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 향후에 실습을 하게 되면 실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실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면세 매입이다. 두 번째는 그 면세 매입이 과세제와 생산 쓰는 원재료에 해당될 때 일정 비율을 공제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의제매입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일반 과세자만 가능하고요. 농어민으로 직접 매입했을 때, 농어민에게서 직접 매입했을 때 이 농어민 직접 매입분은 제조업의 경우는 가능한데 음식점업은 농어민 직접 매입이 안 됩니다. 음식점의 경우는 울산도 있잖아요. 지역별로 다 있는데 농산물 직거래 장터라든지 아니면 그 일반적인 식자재 마트, 음식점을 하는 사업자를 위한 그 매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사업자한테 매입을 하라. 농업인한테 직접 매입은 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농업인 직접 매입분은 제조업만 가능하다. 꼭 챙겨주시고요. 이 의제매입세액은 사용 시점과 무관하게 매입 시점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정 확정 구분은 없습니다. 저희가 과세표준 매출세액 하면서 대손세액 공제에서 워낙 강조했던 게 뭐냐면 대손세액 공제는 기본적으로 예정 때는 안 되고 확정 때만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있었지만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예정도 되고 확정도 됩니다. 범위가 조금 더 넓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정신고 시에는 업종별 공제 한도가 적용이 되는데 이 공제 한도는 이론적으로도 사실은 암기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는 거기까지는 설명을 그렇게 많이 하고 싶지는 않고요. 실무적으로는 이 한도 계산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론적인 내용은 한도 적용이 된다 정도까지만 여러분이 정리하시고 넘어가주면 좋겠는데 법인은 과세표준의 50%가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입니다. 공급가하는 금액이 50%까지 공제되니까 대부분 의제매입세액이 한도를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개인은 매출액이나 업종에 따라 상이한데 이걸 모든 매출액 기준에서 업종별 금액을 다 외울 수는 없다라는 거죠. 실무적으로는 프로그램상에서 자동 계산이 되기 때문에 한도가 존재한다. 이 정도만 구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의제매입 대상이 되고 이 의제매입세 관련된 신고서, 부속서를 제대로 작성을 해준다면 부가세 신고서에 자동으로 반영이 될 것이고요. 다만 저희가 조금 눈여겨볼 건 공제율인데 일반 제조업이 102분의 2라고 얘기 드렸고요. 102분의 2. 중소제조업은 104분의 4. 법인 음식점은 106분의 6. 이 정도는 제일 빈번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 정도 공제율 정도는 조금 데리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욕심인가? 네, 같이 데려가 주면 좋겠는데. 자, 최종 소비자 대상 개인 사업자 중에서 과자업이나 도정업, 떡방앗간의 경우는 106분의 6이 적용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법인 음식점과 동일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 정도는 눈으로만 눈팅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의제매입세액 공제 조금 더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의제매입세액 공제의 경우에 부대비용, 매입할 때 발생한 운반비나 이런 부대비용은 의제매입세액 공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원재료, 실질적인 원재료, 물론 이 부대비용이 원가 가산은 되지만 실제 원재료 매입액에 대해서만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고요. 농산물의 구입 시점, 예정, 확정 구분 없이 구입 시점에서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얘기 드렸죠. 반드시 계산서나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등의 정규 징빙을 수취해야지만, 징빙이 있어야지만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농업인한테 직접 매입한 경우에 제조업은 가능하다고 했죠. 제조업자가 농업인으로 직접 구입한 경우는 이런 적격 징빙 없이 일반 간이 영수증만으로도 공제 가능하고, 농업인에게 영수증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냥 종이에 인적사항을 기록하고 뭘 얼마나 팔았는지 작성만 되는 사인한 종이만 있으셔도 실무적으로는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 원재료를 취득해서 과세제와 생산에 쓸 건데, 쓴다고 공제를 받았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라는 걸 간혹 질문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네, 공제받고 난 뒤에 시간이 지나도 만약에 원재료 사용하지 않았다 혹은 다른 용도로 썼다라고 한다면 공제받은 의제매입세 공제 금액을 부가가치 신고할 때 내셔야 됩니다. 세무서에서 국세청에서 역으로 추징을 하는데 이건 이론적인 내용이고 잘 못 잡아내더라고요. 이론상으로는 이렇다라고 생각하시고,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의제 매입세 공제를 정제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의제 매입세 공제는 이론에서 모든 걸 다 다루고 다 외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참고적인 내용만 정리하시고 향후님들이 실습 파트에 학습을 하신다면 그 부분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 관련된 예제 문제 하나 있습니다. 부가세법상 의제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거 물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없다. 빙고. 맞습니다. 2번 1번 과세자의 음식점은 정규 징빙 없이 농어민으로부터 구입했을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없다. 그렇죠. 농어민한테 매입했을 때 공제 가능한 건 1번 음식점은 안 되고 제조업만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3번 의제매입세액의 공제 대상이 되는 면세 농산물의 매입가액은 운임 등의 부대 비용을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원재료 자체에 대한 것만 가능하고 부대 비용은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라고 했죠. 유흥주점 외에 법인 음식점의 의제매입세 공제율은 108분의 8이 아니라 106분의 6이었습니다. 숫자가 틀렸습니다. 일반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108분의 8을 적용받기도 하지만 법인 음식점은 106분의 6을 적용을 받고요. 유흥주점 같은 경우는 102분의 2를 적용받습니다. 매입세액의 기본적인 개념 살펴보셨고 신고서 구조도 보셨고요. 연결해서 의제 매입세액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다음 보실 내용은 공제에 받지 못할 매입세액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불공매입, 공제 못 받는 걸 불공매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신고서 그림에서 간단히 설명드렸지만 관련 내용 살펴보죠.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 매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매입하면서 부가세 주고 매입세액이 발생하고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라면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고 싶다라는 거죠. 그런데 불공제 사유가 있습니다. 세법상 부가세법에서 이런 경우에 해당될 때는 부가가치세를 인정해 주지 않겠다. 우리나라가 세법에서 부가가치세 관련 계산할 때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선택하는 이유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마이너스 해주는데 모든 매입세액을 다 인정해 주겠다가 아니라 항목 설정을 요거는 아니 된다, 안 된다 라는 규정이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매입했을 때 모든 걸 다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세금 계산서 못 받았다. 징빙이 없다. 인정 안 해준다라는 겁니다. 또한 징빙을 받았는데 부실기재. 부실기재는 뭐냐면요. 저희 세금 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었습니다. 공급자, 공급받는 자, 공과세액 작성 연호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누가 누구한테 언제 얼마에
이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없거나 내용이 틀리면 그걸 부실기재라고 하고요. 세금 계산서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당연히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가 되는 거죠. 한번 물어봐봐. 필요적 기재사항을 알고 계신지. 헷갈리거나 모른다면 관련 내용 반드시 학습해 주셔야 됩니다. 공급자는 사업자 등록번호와 상호 성명의 명칭이 있어야 되고요. 공급받는 자는 사업자 등록번호만 있으면 되죠. 공급가액 세액 들어가야 되고요. 공급연월이 아니고 작성연월일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미제출하거나 부실기재됐다. 우리가 매입을 하면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을 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잘못되었을 때도 매입세액으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다만 현재 전자세금계산서를 많이 주고받는데요. 실무적으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면 이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종이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만 작성하시면 되고요.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사업자 등록 이전, 사업자 등록하기 한참 전에 매입한 세액, 부가가치세 못 받습니다. 공제를 못 받습니다. 토지 또는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 토지는 토지 자체가 면세죠.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 면세는 불완전 면세라고 했습니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경우는 매입할 때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는 불완전 면세 앞에서 학습을 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토지 정지비, 땅을 샀는데 땅이 울퉁불퉁할 때 이 땅을 평탄하게 만드는 걸 토지 정지비라고 해서 계산 과목은 토지로,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 되죠. 관련 내용 부가세 공제 안 되고요.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매입세액도 부가세 공제는 못 받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업 관련 없다라고 하는 건 판매 관리비가 아니라 영업 외 비용에 해당될 텐데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기부금, 기부금 관련된 부가가치세, 비용은 인정되지만 매입세 공제를 못 받습니다.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대표이사 개인적인 용도에 물건 산 거 부가세 공제 안 된다라는 거죠.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그리고 임차, 유지 관련 매입세액도 부가가치세는 공제를 못 받는데 이건 개별 소비세가 부과되는 차량은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실무적인 작업을 할 때 매입한 경우에 부가세 공제가 되냐,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냐라는 건 우리가 직접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건 부가세 공제가 된다. 아니네, 이건 공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공제 가능한 건 세금 계산서일 때 과세 매입으로 입력하셔야 되고 공제가 되지 않는 건 불공제 매입으로, 불공 매입으로 전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승용차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볼 건데요.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차량, 요거는 관심을 조금 가져주셔야 합니다. 자, 택시 혹은 렌트카, 택시나 렌트카, 경비업체 출동 차량 같은 경우는 이 차량 자체가 기업의 실질적인 영업수단 매출을 일으키는 차가 됩니다. 여기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공제 가능하고요. 화물차, 밴, 연예인들 타는 밴 말고 짐 실는 콜밴의 밴, 9인승 이상 승합차와 관련된 비용도 부가세 공제가 됩니다. 개별 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차도 공제가 되는데 이 항목들은요. 구입 비용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유지비, 차량 유지비나 일반적인 수선비 등도 모든 관련 비용이 전부 다 공제가 된다. 그럼 반대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적인 승용차들은 부가세 공제가 못 받는다? 그 경우는 구입만 그런 것이 아니고 임차, 유지 관련 모든 비용이 다 부가세 공제가 안 됩니다. 기업 업무 추진비, 접대비죠. 과거의 접대비가 현재 기업 업무 추진비로 바뀌었다라고 할 때 기업 업무 추진비 관련 매입세액도 비용으로 인정은 가능하지만 부가가치세는 공제를 못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 업무 추진비가 30만 원에 부가세 3만 있다라고 한다면 부가세 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원래 기업 업무 추진비 30만 원과 부가세 3만 원 합해서 기업 업무 추진비 전체 비용은 33만 원으로 처리가 됩니다. 실무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하단 나오는 4가지 경우가 되겠습니다. 저희 자격시험에 핵심적으로 나오는 항목 4가지입니다.
토지와 연쇄사업 관련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거 승용차 관련 그리고 기업 업무 추진비 관련 앞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공제가 가능하지 않다. 내가 불공제로 처리를 하게 되면 16번 행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반영이 되는데 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10번이나 11번과 같이 움직인다라고 했습니다. 불공매입이라고 해서 공제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세금 계산서가 있는 상태에서 공제 못 받을 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반영이 되게 되고요. 만약에 이 기업 업무 추진비라는 걸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다.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라면 신고세 이 16번행에 들어가지 않고 이건 부가가치세 신고세 아예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의 불공은 매입이면서 세금 계산서가 있고 공제가 안 될 때 처리가 되고요. 기업 업무 추진비처럼 부가세 공제 불가능 항목을 카드로 결제를 하거나 현금 영수증으로 결제를 하면 부가가치세와 관련이 없는 형태로 전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세 아예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건 기억을 조금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 저희가 매입세액과 불공제 매입세액에 대해서 정리를 하였고요. 특히 불공제 매입세액이 어떤 유형이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조금 해 주셔야 되고 의제 매입세액 공제에 대해서도 살펴보셨습니다. 매입세액의 기본적인 내용이 정리가 되셨다면 저희는 다음 시간 공통 매입세액과 기타 공제 매입세액을 통해서 매입세액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쉽지는 않습니다. 관련 내용들은 한 번이 아니라 반복해서 학습을 해 주실 때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자리 잡아질 겁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 공통 매입세액과 기타 공제 매입세액으로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